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 광합성 부분을 복습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의 빛 에너지와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가고 그것이 빛 에너지를 포도당과 산소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좀 더 익숙하죠. 물은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빛 에너지를 다 합성해서 엽록체에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산소는 기공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런 실험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의 산물을 탐구하기이고요. 실험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페트병 A와 B에 같은 양의 물과 검정말을 넣고 빨대로 3분 정도 숨을 불어 넣으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거죠. 그리고 페트병 A와 B의 뚜껑을 닫고 B에만 이렇게 어둡게 해서 빛을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고 향불을 넣었습니다. 향불을 넣으면 둘 다 똑같이 넣은 거죠. 그러면은 결과는 A쪽과 B쪽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많고요. 그런데 A쪽과 B쪽의 다른 점은 검은 천으로 가려놔서 이렇게 햇빛이 통하지 않게 해놨다는 겁니다. 햇빛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광합성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쪽과 B쪽에 향불을 넣었을 때 결과는 A쪽은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향불을 넣었을 때 확 타오를 거고요. B쪽에는 이산화탄소만 있고 산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B쪽에는 향불이 갑자기 확 타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온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 책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각각의 그래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빛의 세기는요. 빛의 세기가 세면 당연히 광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더 이상 빛의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광합성은 더 이상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공장에는 기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건의 양은 결국 기계 개수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점점 높여가면 광합성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공장의 기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도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하는 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온도에 따른 거는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은 비슷하지만 이쪽은 다르게 나타나죠. 여기와 여기는 비슷하고요. 여기는 다릅니다.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은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시점이요. 이 시점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광합성을 하지 않고 광합성량이 뚝 떨어져요.
이유는 온도가 요 지점이요 40도 부근인데요. 40도가 되면은 식물도 살기 위해서 열을 몸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합성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살기 위해 급급한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40도가 되면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열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책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광합성량,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 그리고 온도에 따른 광합성,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도 이제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실험 좀 읽어볼게요. 네,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네, 실험 읽어보겠습니다. 네, 검정말 줄기 끝에 비스듬히 잘라 깔때기에 넣은 다음 자갈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표본병에 거꾸로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입구를 막은 채 검정말이 들어있는 깔때기 위로 덮은 다음 표본 속에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전등을 표본병으로부터 10cm 되는 거리에 놓고 전등의 밝기를 1단으로 조절한 다음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등의 밝기를 2, 3, 4, 5단으로 높여가며 기포수를 측정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즉 전등의 세기에 따라서 1단일 때, 또 2단일 때, 3단일 때, 4단일 때, 5단일 때 이렇게 점점 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그래프,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여기 요거였고요. 다음은 이제 증산작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은 두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기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이 두 개의 이렇게 기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나가는 공기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히므로 식물은 주로 낮에 증산작용을 합니다. 교과서 잠깐 볼게요. 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했던 실험인데요.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시험관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잎이 달린 가지와 잎을 모두 떼어낸 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 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물 위에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햇빛을 잘 비치는 곳에 두고 물 높이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데, 자, 이쪽은 가지가 그 잎이 달려 있고 이쪽은 잎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잎이 있는 쪽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물의 높이가 줄어들 겁니다. 물의 높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가지를 통해서 물이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은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났으니까 물이 안 빨리 올라가고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자, 기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변세포인데요. 이 양쪽에 공변세포가 있고, 이 공변세포는 수증기에 따라서 얘가 부풀어 오르면은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얘가 옆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가운데 기공이 커집니다. 또 습도가 낮아지면은 얘는 다시 부풀었던 공변세포가 다시 쪼그라들면서 그만큼 기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에 따라서 기공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겠습니다. 공변세포는 입의 앞면보다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요. 증산작용은 광합성이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증산작용은 식물체 안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복습은 광합성과 증산작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